안녕하십니까. 박스도파입니다. 12월 14일 오후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일본 통일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인내는 돌다리도 뚫는다. 성의는 조급함을 버리는 자에게 온다. 성공이란 급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서두르면 일을 망치고 성리면 판단을 거르친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아베 신지로의 후임으로요, 사나이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베 신지로가 말한 말 중에요, 위기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된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화를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위치가 어딘가를 잘 봐야 됩니다. 월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신고가를 거의 1597원을 넘어서잖아요. 만약에 1600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하늘을 뚫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제 추세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주봉 볼게요, 주봉. 주봉 보면 원형 바닥킹이거든요. 완전히 가장 겁나는 차트가 원형 바닥킹입니다. 원형 바닥킹이고,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면요, 지금 이제 요 자리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컵의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컵의 손잡이가 완성이 됐잖아요.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컵의 손잡이가 만든다고요.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좀 원화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N달러 환율을 봐야 되거든요. N달러 환율을 보면요, N달러 환율을 보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엔화가 지금 이제 이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다고. 내려가는 게 강세입니다. 지금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요.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엔을 보자고요. 원엔요. 원엔을 보면 우리나라 돈이 지금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9.47인데 10원이 되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돈이, 왜냐면 달러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 유로하고요. 그 다음에 치주는 게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은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갖다가 뿌리 난 엔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엔화를 갖다가 한국에다가 주식도 사놨고요, 부동산도 사놨고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없어지면요, 돈을 빼버린다고요. 그럼 이 돈이 일본을 향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엔캐리입니다. 엔캐리. 작년에 8월 6일인가? 그때, 주가 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엔캐리가 청산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엔캐리 청산이 어느 정도요. 일부. 그러면 이게, 환율이 이렇게 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요, 지금 17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1470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1500원대가 넘어서, 1500원을 넘어서잖아요. 이게요. 1480원을 넘어서잖아요. 다음 주에 당장에 1480원대로 넘어갑니다. 어제 보면, 장중에 1479원까지 갔거든요. 1479원이 가니까, 한국은행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방어가 돌았다고요. 1480원을 넘어서 버리면요, 새로운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이 환율은요, 누가 관리를 하냐면요, 헤지펀드가 관리를 하거든요. 환율을 핸들링 하는 회사가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 헤지펀드와 지금 한국은행하고 싸움이라고요. 헤지펀드하고 한국은행하고 싸우잖아요. 한국은행이 접니다. 객관적으로 봐가지고요, 한국은행은 헤지펀드한테 쌍대가 안 됩니다. 자, 헤지펀드의 무게가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헤비급입니다. 헤비급. 헤비급이고요, 한국은행은요, 플라이급입니다. 플라이급.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검투를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국은행은요, 안 됩니다. 쌍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한국은행에 달러 가용한 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한국은행이 아마 삼성전자보다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수저립은행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코로나 때 돈을 빌려갔다고요, 정부에서요. 돈이 없어가지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쩌면은 삼성전자랄까, 현대차랄까, 뭐 LG랄까, SK랄까, 이런 데다가 달러를 빌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이요, 외환을 가지고 있는 게 150억 불밖에 안 될 겁니다. 많이 돼야죠. 200에서 150억 밖에 안 된다고 구윤철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윤철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헤지펀드가 들었다고요. 헤지펀드가 이 주먹을 갖다가 한국은행에 한방 치보십시오. 한국은행 아무 힘 없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주식에서 가장 잘 가는 종목이요. 한번 볼게요. 해외 차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외 차트로 들어가서요. 해외 차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30을 봐야 되거든요. 애플은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암전도 괜찮잖아요. 암전도 신고가 내고 돌았잖아요. 이거 돌아만 하거든요. 아마존도 괜찮네요. 그럭저럭요. 크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괜찮잖아요. 워런 버핏이 들고 있고요. 보잉은 조금 내려가네요. 보잉은 기름값이 내려가고 이러면 좋은데, 일종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피해주죠. 캐터필러도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인데 빠져버렸네요. 셀프포스도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괜찮고요. 시스템 문제가 많이 맞아버렸네요. 결국 시스템 시스코 이 종목이요. 시스코 시스템즈도 일종의 IT잖아요. IT요. AI잖아요. AI니까 보안이니까 좀 내려가네요. 다 약합니다. 쉐브론도 약하고요. 월드디지는 그래도 좀 올라가네요. 골드만삭스가 센데 어제 맞아버렸네요. 홈디포는 다 아는 종목이니까요. IBM도 다 느끼고요. IBM도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크게 좋은 모습. 존슨앤존슨이 역사적 신고지 않습니까? 존슨앤존슨이 최고 잘 나가잖아요. 예, 존슨앤존슨이 최고 잘 나가잖아요. 제가 AI가 뚜리 맞으면요, 뭐가 간댔습니까? 자, AI가 폭락이 넘으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제약업종이 나갑니다. 제약업종이요. 예, 제약업종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동아쇼시오 홀딩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일동제약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요. 예, 그리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자산주라고요. 코카콜라 공장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요. 예,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맥도날드는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매장을 갖다가 엄청나게 맥도날드가 많이 가지고 서울 요지라든지요. 일본 요지라든지, 중국의 요지라든지 러시아의 요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맥도날드가 뭐 신고가를 낼 겁니다. 맥도날드가 참 좋네요. 300달러네요. 맥도날드가 좋고요. 예, 3M은 안전 공군이니까요. 머크앤도 보면 잘 나가잖아요. 제약이 좋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약하잖아요. 나이키도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약하고, 트래블러도 일종의 보험이니까, 보험은 뭐 그래도 들어대잖아요. 헬스케어도 괜찮아요. 유나이트 헬스케어. 제약 헬스케어잖아요. 보험. 피자도 조금 올라갔네요. 올라갔지만은 조금 조정하네요. 브라이존도 약합니다. 브라이존은 어제 좀 많이 갔네요. 다른 종목보다는. 예, 그 다음에 월마트가 날아가잖아요. 땅이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마트 이런 것들요. 이마트 같은 게 땅을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런 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 잘 가는 게 존슨앤존슨이지 않습니까? 존슨앤존슨이 최고 잘 가잖아요. 제가 이 AI 거품이 터지면요,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이 제약업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제약업종이 두 종목을 뽑으라면요, 존슨앤존슨하고요, 하이자입니다. 하이자 주식의 대주주가 누굴까요? 하이자 대주주가요, 누구냐면은, 마이클 버리가 27달러에서 샀거든요. 자, 하이자를 볼게요, 하이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하이자 주식을 보면요. 하이자 주식을 저는 그냥 액면가로 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안 빠진다고요.
계속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이자가 올라가고, 지금 하이자가 가지 않는 이유가요, 특허 만료가 됩니다. 내년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 제약약품이 있는데, 이 종목이 특허 만료가 됩니다.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80%를 차지하는데, 이게 한 10% 정도로 확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이 하이자가 못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특허 절벽을 맞지 않지만은 임상 3상을 통과하는 게 아마 몇 개 나올 겁니다. 임상 3상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자, 임상 발표가 내가 성공하잖아요. 만약에 임상을 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한 개의 약품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게 다 특허 받고 나면 10년 동안 15년인가 18년인가 한 2년 되면요, 이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상 3상의 발표가 되는 그 순간에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3상을 하는데 한 1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성공하면 된다고요. 한 개만 성공하면은 주가가 날아간다고요. 그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세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세력이 누굴까요? 이게요. 이 큰 세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세력이요. 자, 이렇게 큰 세력이 들어온 적이, 분봉을 켜놨네요. 일봉 봐야죠, 일봉. 자, 일봉 보자고요. 여기에 세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세력이 들어왔다고요. 이 보라고요. 여기에 큰 세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세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요. 보라고요. 예, 엄청난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울봉 볼까요? 울봉요. 울봉 봐도, 여기서 돌아가지고 한번 해먹고요. 다시 여기서 또 돌아왔거든요. 여기서 아주 큰 물량이 돌아왔잖아요. 울봉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 가니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가장 안 빠지고 올라간 종목이 뭐냐면 헬스케어입니다. 의료 헬스케어가, 제약 헬스케어가 가장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몰리나 헬스케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몰리나 헬스케어요. 몰리나 헬스케어. 이 종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면요. 지금 보면 양봉이 엄청나게 떠 있지 않습니까? 몰리나 헬스케어, 이 보라고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전부 다 양봉이잖아요. 9개의 양봉이 나와 있다고요. 이 마이클 버리가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몰리나 헬스케어가 실적이 좋다고요. 이 의료보험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약국이라든지 병원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혜택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마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 넘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실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몰리나 헬스케어. 이 바닥이잖아요, 바닥요. 이 보라고요. 완전 대바닥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해먹고, 한번 내리 꼽아버리네요. 예, 빠질 만큼 빠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예,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몰리나 헬스케어. 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요. 야, 이렇게까지 뺄 수가 있나? 예,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사십시오. 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샀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버리가 잘 알잖아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를 맞춘 사람이잖아요. 예, 2008년도에 가장 잘 간 종목이, 금융위기 때 잘 간 종목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잘 갔다고요. 헬스케어 펀드가 가장 수익률 좋았습니다. 2008년도에요. 미국 금융위기. 그때 IT 버블이 터졌습니까? 리만 사태 잖아요. 리만 사태 때 혼자 안 빠졌다고요. 예,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래량들을 안겠지 않습니까? 참 좋게 보입니다. 몰리나 헬스케어 안에 들어가는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그 우리나라에 가는 종목이요. 지금 로봇이라든지 인문원이라든지 이런 신세계라든지 이런 클로봇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로봇 액티브라든지요. 원전 관련되는 종목요. 코덱스 K 원자력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조금요, 조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잘 깎이고요. 증권주들은 앞으로 잘 갈 건데요. 증권주가 잘 가는 이유가
앞으로 네이버가 두나무 합병을 하잖아요. 그래 되면 이 지금 두나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게 24시간 동안 거래가 되잖아요. 주식이 24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요. 미국처럼요. 미국이 지금 24시간 거래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공휴일 빼고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상한가도 없애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대폭등이 납니다. 금융허브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규제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규제공화국요. 전 세계에서 양도세가 가장 많은 나라, 소득세가 최고 많은 나라, 소득세 1%가 거의 40%를 낼걸요. 소득세, 양도세, 정려세, 상속세, 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요. 지구상이 아니죠. 우주에서 가장 세금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 법도 소급 입법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소급 입법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한 나라죠. 자본주의 국가에서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급 입법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급 입법을 해도 된다 했거든요.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만약에 집을 전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2년까지 계약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입법을 만든다고요. 그럼 2 더하기 2를 해버리면 2 더하기 2가 되어버립니다. 요까지는 이 사람한테는 끝나야만이 다음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법이요. 소급 입법이 가능합니다. 모든 법이요. 해놨고 어제까지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요. 옛날에 배임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물론 소급 입법도 되고, 다른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이 새 법에 적용시키는 게 맞긴 맞지만은, 이 모든 경제법은 소급 입법하면 안 됩니다. 소급 입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요, 서울에 올해는 4만 세대가 지금 어느 누가 공급이 됐다고요. 25년도에는요. 한 3만 몇천 가구까지 됐는데, 내년에는요, 입주 물량이 7천 세대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는요, 전월세가 대폭등이 나옵니다. 서울에. 그리고 서울에 새 집을 못 삽니다. 집을 사면요, 1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는다고요. 세무조사요. 15년 동안. 그래서 서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해보십시오. 어느 누구나 세무조사 해보십시오. 떳떳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가 없다고요. 세무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디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무조사 해보십시오. 아무나 해보십시오. 다 제가 다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을 입고 나가보십시오. 옷을 입고 나가면요, 문제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 세무조사를 달달달 틉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다고요. 완벽한 사람 아니면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요,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린다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이민이 최고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지구상에서 인구 대비해서 해외로 싱가포르, 미국, 영국, 그 다음에요, 아부다비, 이런 나라로 가장 많이 이민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나고, 그리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땅을 만약에 반도체를 팔잖아요. 반도체 팔면 이 돈이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미국에다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법인세 내버린다고요. 한국에 내버리면 법인세가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법인세 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또 노란봉투법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이 공장에서 만약에 여기에 반도체 라인이 있다 칩시다. 자동차 라인이 있다 칩시다. 최고 장비 만약에 100만 불짜리 공장이 무기가 있다 칩시다. 이걸 다 부숴버린다고요. 다 이걸 갖다가 기물을 갖다가 다 부순다고요. 이 노조원들이 와서요. 근데 이 노조원들이 눈만 내놓고요. 눈도 선글라스 끼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고요. 모자를 쓰고 이거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노조원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부수면 괜찮은데 한 명이라도 안 부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부수는데 999명이 다 부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안 부순다고요. 한 명이 한 3명 정도고요. 그럼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단들한테 999명한테 1000명한테
소송을 문 겁니다. 소송을 벌리면은 이 사람한테 모자를 뺏지는 못한다고요. 이걸 해버리면 인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물을 갖다 100만 불짜리 부사도요, 아무 1000만 불짜리 부사도 이 사람들한테 그 배상 요구를 못 합니다. 노조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부수고 해도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노조한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의 돈을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란봉투법 때문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짓는다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미국에서 공장을 많이 짓지만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공장을 전부 다 미국에 짓는다고요. 그러나 공장을 아무도 안 만든다고요. 공장을 아무도 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산업이 아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요. 크게 보면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기업들이 기업을 안 하잖아요. 기업을 하잖아요. 만약에 60억을 갖다가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40억이 세금이 나옵니다. 예, 60억을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물려주지 않습니까? 상속을 하잖아요. 잘못하면요, 40억을 세금을 내버립니다. 남는 건 20억이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20억을 가지고 다시 손자 등기잖아요. 그러면 또 세금이 얼마 되고 10억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 60억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요. 이 대를 넘겨주는 순간에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을 갖다가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찌 됩니까? 60%를 갖다가 세금을 떼가버리잖아요. 그럼 40% 이거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불법을 범하지 않으면요, 이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다고요.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거, 일본 같은 경우는요, 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자기 애들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빵이라고요, 빵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라고, 빵은요. 이 기업을 하다가 다른 기업을 안 하고 다른 데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금을 낸다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기업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빵이라고요, 빵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60%를 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거의 상실했죠. 그리고 환율이 조금 제가 환율을 받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될 수 있으면 사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말고요. 미국 주식을 사십시오. 왜냐면 우리나라 돈은요, 가치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1470원이, 어디 1479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1800원을 넘어서면요, 이거는 바로 1500원을 넘어서거든요. 1580원입니까? 1580원 넘어보면요, 이 천장이 뚫혀버린다고요. 천장이 뚫힌다는 거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신고가는 목표가가 없는 겁니다. 자, 신고가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 환율이 지금요,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환율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환율이요. 환율이 너무나 위험하다고요. 환율이요. 환율이 위험한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잖아요. 엔화가 강세 가면 우리나라 돈도 강세로 가야 되는데,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가버리면요, 이 엔화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요, 원화는 더 약세가 됩니다. 그 원화가 약세가 되면요,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우리나라에 투자한 일본에 투자한 사람들, 노르웨이에서 투자한 자금들이요, 유럽에서 투자한 자금들이 다 빼버린다고요.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 돈이 지금요, 영국 가면 환전이 안 됩니다. 유럽 교포들한테 환전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고 그러면 내일 관심 종목은 로봇하고 밖에 없거든요. 로봇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예, 그러고, 로봇, 제약, 원전. 예, 이런 종목밖에 안 갑니다. 예, 로봇, 원전, 제약. 예, 이 세 개 파트밖에 지금 갈 종목이 없습니다. 로봇, 원전, 제약, 부동산.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서 이마트랄까, 신세계랄까, 이런 종목들이죠. 예, 이런 종목들하고요. 이런 종목밖에 지금은, 그리고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때문에 많이 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DXYZ 이런 종목은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이죠.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자 스타링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링크요. 자 스타링크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스타링크
스타링크요. 스타링크가 앞으로는요, 이 스타링크가 되면은요,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요, 이런 종목들이 힘을 못 씁니다. 앞으로는요, 이 저고도 위성을 쌓지 않습니까? 이 쌓아가지고요, 10,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서, 뭐, 배를 타고 간다든지, 항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이 요금을 내잖아요. 내고 나면은, 우주에서도, 달나라에 가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금이 80,000원이거든요. 87,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50,000원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50,000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예, 보십시오. 한국 서비스가 12월 4일부터 됐거든요. 이게 50,000원 이하, 40,000원 이하, 30,000원만 돼 보십시오. 전부 다 스타링크를 씁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우리가 KT라든지, LG라든지, LGU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씁니다. 이제는요. 예, 그거는 일종의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바뀐다고요. 배당주가 아니고요. 이제는 KT,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없어진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 차들이 무인화된다든지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 할 거라고요. 앞으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전 세계의 프로그램들을 스타링크로 다 사용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LG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LGU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요, 힘을 못 쓸 겁니다. 스타링크 이런 거 스페이스 S를 살 수 있는 데가 이 관련된 종목 DXYZ이잖아요. 그 종목도 좀 사고 싶고요.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이 사야 되니까 존슨앤존슨 못 사더라도 일종의 하이자를 사도 되습니다. 하이자는 또 워런 버핏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하이자 같은 제약업종을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고 DXYZ 주식은 조금만 사고요. 돈 다 잃어도 된다 생각하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 원년 환율이 여기서 이 뚫는거리잖아요. 이 뚫는거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미국 금융위기였거든요. 미국 금융위기 때 이래 갔습니다. 자, 미국 금융위기 때 보라고요. 환율이 이래 갔다고요. 원년 환율이요. 여기서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만약에 엔화가 이래 가잖아요. 그럼 금융위기입니다. 지금 가장 가치가 있는 통화가 달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유로라고, 유로요. 유로가 두 번째로 가치가 있고, 세 번째가 가치 있는 종목이 엔화입니다. 엔화. 지금 엔화가 지금 이제 약세가 됐지만은, 이제부터 엔화가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엔화가 강세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요, 주기적으로 갈 때 됐잖아요. 2008년도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할 때가 됐다고요. 이 보십시오. 이렇게 갈 때가 됐다고요. 엔화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방송하는 데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방송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고 이 금융위기가 오면요, 가장 잘 가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가니까 어제 일동제약 갖고요, 동아쇼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가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고요. 헬스케어라든지 땅도 잘 갈 거 아닙니까? 맥도날드 같은 거요. 맥도날드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맥도날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장을 갖다가 서울의 최유지, 뉴욕의 최고 요지 이런 데 땅을 사놨다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고를 많이 사놨다고요. 좋은 땅을. 그래서 잘 갑니다. 버핏이 그래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예, 저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최고 잘 가잖아요. 존슨앤존슨이 잘 가면 어찌 됩니까? 우리나라 클로봇이 잘 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레인보우가 잘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SPG가 잘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존슨앤존슨이 잘 가면 하이자가 잘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이자가 못 가는 이유가 특허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삼성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래 갑니다.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삼성 성공이 나오잖아요. 주가는 이래 갑니다. 자, 삼성에서 임상 성공이 되잖아요. 이 주가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지금 삼성이 많이 했거든요. 하이자가 삼성이 지금 많이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지금 아마 도전하고 있거든요. 10개 중에서 2개만 성공하잖아요. 하늘 별따기입니다. 삼상을 통과하기가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마 하이자에서 삼상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주가가 이게 나옵니다. 이게요. 지금 존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자 주식도 조금만 사십시오. 조금만요. 자, 이럴 만큼 없어도 된다. 예. 그 다음에 DXYZ도, 자, 스타링크, 스페이스 X를 산다. 오픈 AI를 산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챗GPT 아닙니까? 챗GPT의 최고의 종목이 뭡니까? 오픈 AI잖아요. 오픈 AI가 챗GPT잖아요. 그 종목을 살 수 있는 종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DXYZ잖아요. 예, 제가 하이자라든지, 예, 제가 맥도날드라든지, 예,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데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근주가 24시간이 앞으로 되니까 정근주도 괜찮아질 거고요. 주가가 아무리 빠져보십시오. 더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거래량이 더 많아지니까요. 로봇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쿠팡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 쿠팡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네이버잖아요. 네이버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신산업을 하잖아요. 두나무와 합병을 해가지고 정근사도 하나 합병을 할 거라고요. 합병을 합니다. 정근사도 하나 합병을 하고 정근사와 두나무와 네이버와 그 정근사는 하나를 합병할 겁니다. 이 금산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금산분리를 하면 안 되고요. 좀 풀고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정부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요, 달러가 150불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는요, 이 환율 방어를 못합니다. 환율 방어를 못하니까 국민연금 보고 방어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만약에 방어를 하잖아요.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인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잘못하면 한 번 더 해버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환율 조작국이 되면요, 피치라든지요, JP 이런 데서요, 피치에서 이런 데서 무디스라든지 이런 데서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신용 등급을 하향시켜 버립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안이 엄청나게 풀리잖아요. 728조인데 여기도 국회에서 또 10조를 더 증산한답니다. 정액을요. 그러면 780조 일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요, 환율은요, 저는 1,800원이 아니고요, 2,000원까지 간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환율이 1,300원, 1,200원대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환율을 방어를 못 합니다.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요. 예, 돈을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 환율을 방어를 못 합니다. 예, 저 방송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방송국이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제가 2008년도를 겪어봤거든요. 2008년도에서 유일하게 그 손실이 안 난 펀드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다른 것들은 다 초정 박살이 났다고요. 헬스케어가 박살이 안 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 존슨앤존슨이 제가 존슨앤존슨을 팔은 게 뭐냐면 타이네놀이 뭐 임산부들이 죽고 이런 데 존슨앤존슨을 팔았다고요. 팔자마자 이래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지 말고요.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뉴스를 보지 말고 역사를 배우자. 이 인문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역사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암기해야 됩니다. 맥도날드가 왜 가는지, 이마트가 왜 가는지, 예, 이런 것들이 왜 가는지, 주가가 2,000포인트, 4,000포인트 같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요. 2,000원 하든지 4,000원 가야 된다고요. 4,000원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가야 됩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부정도 땅을 가지고, 세부정 가보십시오. 장사 저렇게 안 됩니다. 근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요. 세부정도 그렇고, 다른, 이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요. 아마 네이버는 뭡니까? 네이버는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라고요. 네이버가 왜 좋냐면요. 저는 네이버를 좋게 보는 이유가 네이버는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KT라든지 SK텔레콤은요, 스타링크한테 앞으로 다 먹혀버립니다.
스타링크가 앞으로 오지 관련되는 종목으로는요,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뭐 앞으로 중계기라는 거 있는 것들은요, 물론 뭐 솔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겠지만은 스타링크가 결론적으로 우주에서 쏴버리거든요. 자, 우주에서 이 위성에서 바로 쏴버린다고요. 위성에서 바로 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터넷을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 중계기도 거치겠지만은 이제는요, 배라든지 항공기라든지요, 큰 회사들이 앞으로는요, KT라든지 SK라든지 이 클라우드를 안 거치고요, 바로 여기서 스타링크 여기서 다 한다고. 스타링크 관련 종목이 뭡니까? DXYZ이잖아요. DXYZ 차트 한번 볼까요? 자, DXYZ 차트는 많이 사지 말라고요. DXYZ 우리나라 이 종목 참 좋습니다. DXYZ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DXYZ DXYZ이 이 종목이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스페이스 X를 갖다가 36%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미국 전체인데 왜 안 되는 거야? DXYZ 해외 주식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DXYZ 이 종목이거든요. DXYZ요. 주봉상 보면 참 좋잖아요. 신고가 내고요. 좋잖아요. 자, 10을 보겠습니다. 10 보면 처음으로 240에서는 돌파 나왔거든요. 240은 돌파 나오니까 이 음봉을 떼어 보십시오. 이 개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 잃어도 된다. 한 1000만원치만 사놔십시오. 그냥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래 올라가든 내려가든요. 가만히 사놔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요번에는 이 종목이 뭡니까? 이 종목은요, 우리나라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이버입니다. 스타링크가요, DXYZ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입니다. 이 뭐냐면 스타링크거든요. 스타링크잖아요. 스타링크가 뭡니까? 위성에서 이 1000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요. 주게. 여기서 바로 데이터를 쏘아버립니다. 자율주행이랄까요? 자율주행을 앞으로 스타링크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버스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요, 모든 게 이제는 스타링크로 다 통일됩니다. 이 자율주행도 스타링크로 인해 가지고 할 거라고요, 앞으로요. 앞으로 스타링크가 앞으로 저는 대세라고 생각한다고요. 스타링크가 이 스페이스 X를 갖다가 이 회사가요, 사이언스, 이 펀드가 헤지 펀드거든요. 여기서 이 유니콘 기업이 나올 거라고요. 아마 이 종목이 저는 앞으로, 자, 이 자리잖아요. 요 자리 넘어버리면요, 요 자리를 넘어버리면, 자, 여기서 사선을 꺼보겠습니다.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쉽게 넘지는 않을 겁니다. 요 라인만 넘어서잖아요. 요 라인만 넘어섰네요. 넘어섰거든요. 돌파 나왔거든요. 돌파 나왔습니다.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를 넘어서잖아요. 요 자리 넘어서 50달러를 넘어서잖아요. 이거 50달러를 넘어서 버리면 100달러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간다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갑니다. 벌칙돼요. 자, 벌칙돼 이래야 되거든요. 자, 차트를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고요. 여기서 긋고, 이 4개를 끊습니다. 이렇게 4개를 끊는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가입니다. 100달러까지 목표가거든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37달러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가 100달러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돈을 다 잃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없다 생각으로 하고 사는 겁니다. 이래 내려올지언정, 이래 내려온다 생각하고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 큰 거량이 터졌거든요. 우리 간만에. 자, 간만에 터졌잖아요. 간만에요. 이 종목이, 뭡니까? 테슬라 관련 종목이잖아요. 테슬라 관련되는 종목이잖아요. 테슬라와 이 회사는 같은 회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회사가 헤지펀드입니다. 이 가격이 넘었으면요, 이 종목을 사놨고요, 손실을 입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제가 추천 종목 이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아주 세게 밀었죠. 여기서 25달러대 이야기했습니다. 25달러대. 25달러대 이 종목을 사자고 했거든요. 거의 얼마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25달러대 사자고 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요. 아마 이 종목 추천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삼성물산을 갖다가 팔아냈던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삼성물산은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상속세라든지 정유세를 내기 위해서는요, 주가를 떼야 됩니다. 주가를 떼어야만이 그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다고요. 그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를 떼어가지고 배당을 많이 줍니다. 주가를 많이 떼어야만이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다고요. 상속세도 많이 내지만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잘 가는 이유가 정명구가 넘겨야 되잖아요. 정의선이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많이 떼어야 됩니다. 떼어야만이 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요. 그러니까 이 배당을 많이 낼 수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를 많이 띄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그리고 이 주가가 저는 목표가가 100달러거든요. 100달러. 예, 100달러입니다. 100달러면은 지금 40달러니까 충분히 100% 정도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거래량이 참 좋잖아요. 보면요. 일봉이 너무 좋잖아요. 못 삽니다. 겁이 나서 못 사거든요. 아무도 못 삽니다. 이 차트 보고 있으면 못 삽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요렇게 박스를 낼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박스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자, 이 박스가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는 조정을 많이 안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자, 추세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추세가 돌파가 나온 다음에는 조정을 안 한다. 응원하십시오. 추세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조정을 안 합니다. 자, 이거 보자고. 사선을 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선을 껐지 않습니까? 이 사선을 껐잖아요. 이 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추세가 돌파가 나오면 조정을 안 한다. 여기는 추세가 돌파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요, 있는 추세 돌파가 못 나왔지 않습니까? 추세가 돌파가 못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추세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얕습니다. 이걸 외워놔십시오. 추세가 돌파가 나오면 조정이 얕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최고 좋다고 했잖아요. 존슨앤존슨이 최고 좋지 않습니까? 존슨앤존슨이 가기 때문에 하이자가 갈 수 있다. 클로버시 가기 때문에 SPG가 가고 사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몰리나도 제약업종이거든요. 헬스케어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샀습니다. 이 보라고 이 큰 그냥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봉을 보자고요. 일봉을 뭐 정말 빨갛습니다. 아홉 개가 양봉이 나왔다. 이 보십시오. 이거 몇 좋습니까? 이거요. 어제 같은 날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는데도 안 빠지잖아요. 어제 S&P 500이 최고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S&P 500이 많이 빠졌죠. 어제 S&P 500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S&P 500 한번 볼까요? S&P 500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지수. S&P 500이 어제 1% 빠졌거든요. 1% 빠졌잖아요. 이 보라고요. 이 꼭대기에서 나오는 이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무수한 음봉입니다. 이 무수한, 이 쌍봉이, 이 3사이네요. 이제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이 보라고요. 이래 큰 음봉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음봉이 맞으면, 자,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 자리네요. 이 자리거든요. 딱 보자,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모양이 똑같잖아요. 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리거든요. 자,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1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주가가 보면요. 12월 달에 3월 달까지가 주가가 항상 폭락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요. 작년에도 이래 나왔네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 보십시오. 이 못 기진됩니다. 이래 빠지면 못 기진된다고요. 이래 갈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선거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는 않겠죠. 이 S&P 500을 보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요즘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주기가 이렇다고요. 이랬는데 요즘 이렇습니다. 이렇거든요. 이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DXYZ 하고요, 하이자 하고요,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을 위주로 사고요, LG전자 사고요, 삼성전기 사고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1연승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하이닉스 들어오면 1위 들어온다고요. 1위 들어오고 나면 또 나갑니다. 자, 하이닉스는 끝이 안 났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끝이 안 났습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근데 다 빼앗고 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